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류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의류주 그간 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이 소비 위축 침체 때문에 의류주들 솔직히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경기 회복 또 중국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류주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류주는 대표적으로 이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 전체적인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 이런 말씀 주셨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고금리 환경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소비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본다라면 우리가 소비만 너무 중요하게 보는 게 되겠고 사실은 이 섬유의복 업종은 이 재고 사이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부진하더라도 혹시 재고가 이 소비보다도 훨씬 더 적지 않냐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 재고 관련해서 제조업체들에게는 좀 좋은 환경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비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사이클을 봐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자면은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좀 그 기저 부담, 그러니까 전년 2분기부터 너무 의류 소비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걸 고려하면은 사실상 2분기부터는 좀 기술적인 그런 턴어라운드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만 볼 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류주 너무나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의류주 하면은 또 이 저평가 타이틀이 또 달아붙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의류주들 좀 과거와 비교를 했었을 때 현재의 밸류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하려면은 저희가 PER 많이 얘기들 그쵸? 하시지요. 네. 그 PER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확연하게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업종의 이 평균 PER이 한 13배 정도 지속을 했었습니다. 예. 이 자료 화면에도 나오지만요. 한 13배 수준에서 왔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뭐 한 6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PER이 단순히 빠진 것이 저평가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제 좀 판단을 해보긴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요. 성장이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네. 많이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이런 기미가 있으면 PER이 하락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기업 가치를 주가가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파고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어쨌든 이 의류주들 현재 어쨌든 PER 6배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좀 사이클을 봤었을 때 좀 내년에 그래도 조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반등이 좀 기대되는 배경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저희가 밸류에이션 얘기도 앞에서 잠시 했지만 혹시 이제 가치가 훼손된 게 진짜 아닌가 보려면은 이익을 합산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업체들 전반적인 그 실적에서 전체 순이익을 합산해서 보면은 코로나 이후 시기에 매우 이제 체력이 강해진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주가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한다. 한 가지는 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반영을 못하고 있는 회사가 누군지 네. 아니면은 이익이 그닥 크게 증가하지 못했을지라도 기업 가치 훼손 자체가 크게 나온 것이 아닌데 네. 그런데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게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제 또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이 패션 소비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옷은 준내구재라고 해서 꼭 필수는 아닙니다. 예. 소비재 중에 필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같이 아주 비싸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준내구재라고 하는데 여행 가시고 또 외식하시고 이러시면서 이 패션 소비가 올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은 또 시장이 워낙 주도주의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업종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은 이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의류주 업종에서도 그렇고 좀 ODM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의류 ODM 업계 같은 경우에 이 재고 감소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좀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재고 얘기는 우리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것 그쵸. 같습니다. 이 재고 사이클이 워낙에 이제 중요하고 소비는 부진할 것 같고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재고가 그거보다 더 부족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ODM 의류업체들은 미국, 유럽으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이 가장 최대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에 이제 소비 경기 그리고 재고 이걸 저희가 중요하게 지표를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의류 재고는 2021년 말 이후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급망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재고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뭐 갭이라던가 월마트, 타겟 이런 회사들이 옷을 좀 과하게 재고를 축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재고 과잉으로 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너무 많다, 다시 줄여야겠다 하면서 지금 재고를 줄여온 거거든요. 예. 재고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수주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지금 그 감소 영향을 매출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이슈는 아직까지 재고 부담 그 수준이 높다고는 하는데 네.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재고가 처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그 추세가 지금으로 볼 때는 아마 연말 정도 가면은 2021년 수준의 그 평균 재고 수준으로 올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사실 내년 1분기부터는 수주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지금 현업에서 얘기하기로는 4분기부터 이미 그 수주가 턴어라운드 된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ODM 업체들의 그쵸. 반등 그런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아무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 재고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디엄 업계 이 재고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생산을 하는 국가들이고 네. 그 기업들이고 또 생산을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해야지 최적의 비용 조건을 갖추느냐 그걸 네. 항상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중국이었고 중국이 10년 정도 이제 제조국으로서 역할을 다한 이후에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옷을 가장 많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는 여전히 1위는 중국이지만 네. 바짝 뒤로 베트남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내년에 수주가 돌아선다 그러면은 사실 이 베트남의 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앞으로 10년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흐름이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급망 이슈가 있었다라고 아까 언급을 살짝 드렸는데 네. 이 공급망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미국, 유럽의 많은 브랜드 바이어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외의 국가로 생산지를 다변화한 회사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의 베트남으로 보는 것은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미 이런 네.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 가까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중미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세실업이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ODM 관련해서는 탑픽을 그러면 한세실업으로 그래도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이제 한세실업은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돌아서지만은 네. 중장기적인 체력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더해서 이 재고 사이클에서 네. 좀 빛날 수 있는 다른 회사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제 아디다스 운동화 만드는 회사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도 조금 모멘텀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이 소비도 이제 아까 사이클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지금 의류 사이클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돌아선다. 그래서 ODM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부터 이제 기저 부담이 시작되면서 네. 내년 뭐 1분기까지는 지속될 거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아마 2분기부터는 일상적인 소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면서 패션도 네.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브랜드 업체들은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던가 그 외 해외 지역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해주면서 이 성장성을 보여줘야지 사실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휠라홀딩스라던가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FNF가 그런 그쵸.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현재로서 당장 이 프리미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살짝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이 없나 자기 체력에 비해서 예. 그랬을 땐 저희가 한 섬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타임마인 같은 옷을 네. 만드는 그런 한 섬에 대해서 저희는 좀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류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